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 자율주행 얘기만 나오면 다들 완전 자율이냐, 아니냐로 싸우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로보택시 관련해서 조용히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영리한 전략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보시면 자율주행 산업 전체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꾹, 원격 조종, 이거 자율주행 아닌 거 아니야? 일단 최근에 Y랑 엔게젯 같은 굵직한 테크 미디어들이 테슬라 로보택시에 사람이 원격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인터넷이 좀 들썩였어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바로 봐봐, 결국 진짜 자율주행 아니잖아 라고 달려들었죠. 근데요, 실제로 테슬라가 공개한 정책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 원격 조종 기능은 로보택시가 막힌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비상 탈출 수단이에요.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차를 안전한 위치로 옮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율주행 차량들 실제로 얼마나 자주 막혔을까? 자율주행이 완벽할 것 같지만 현실 도로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튀어나와요. 테슬라의 경쟁사들이 이미 이걸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웨이모입니다.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보면 자율주행 차량 여러 대가 동시에 교차로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고 서로 엉켜버린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율주행 차량끼리만 이루어진 교통정체, 즉 드라이버 없는 차들만 모여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더 황당한 사례도 있어요. 지금은 사업을 접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크루즈,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크루즈는 초창기에 차량이 막히면 직원이 직접 현장까지 출동해서 물리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격도 아니고 사람이 직접 가서 차를 빼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 이런 방식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응급차가 막히면 이건 단순한 불편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황이 훨씬 심각해져요. 교통정체는 그냥 짜증나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는데 자율주행 차량이 응급차 진로를 막아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복잡한 도로 상황을 우회하려는데 자율주행 차량이 그 길목을 꽉 막고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신경망이 그 상황을 해석 못해서 차가 멈춰 있는 동안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거예요.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테슬라의 원격 제어 기능은 바로 이 지점,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존재 이유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직접 공개한 내용,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 이 모든 내용이 공식 문서를 통해 밝혀졌어요.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에드 마키가 테슬라 측의 로보택시 운영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했고, 이에 테슬라의 공공정책 및 사업개발 이사인 카렌 스테이클리가 직접 서면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스테이클리의 답변에 따르면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두 곳의 시설에 원격 지원 오퍼레이터를 두고 로보택시 전체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 오퍼레이터들은 아무나 앉혀놓은 게 아니고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개입하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스테이클리가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원격 지원 오퍼레이터는 가능한 다른 개입 수단들을 모두 소진한 이후 마지막 단계의 에스컬레이션 수단으로만 직접 차량 제어를 허용받습니다. 즉 원격 조종은 맨 마지막 카드예요. 그 전에 시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전부 실패했을 때만 쓰는 거죠. 속도 제한,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원격으로 차를 제어한다고 하면 그럼 해킹되거나 통신 지연 생기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바로 나오잖아요. 테슬라는 이 부분도 철저하게 막아뒀어요. 스테이클리의 설명에 따르면 원격 지원 오퍼레이터가 차량을 제어할 때 속도는 시속 2마일, 그러니까 대략 3.2km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 소프트웨어가 주변 환경을 판단해서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시속 10마일, 약 16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 판단도 사람이 아니라 차량 자체 소프트웨어가 내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린 속도를 고집하냐고요? 네트워크 지연 문제 때문이에요.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이 원격 제어를 도입하기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통신 레이턴시 리스크인데 시속 20마일이라는 극도로 낮은 속도 제한이 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립니다. 시속 2마일로 움직이는 차에서 0.5초 통신 지연이 생겨도 사고 위험은 거의 없으니까요. 이 기능이 실제로 하는 일 딱 3가지. 스테이클리가 이 원격 제어 기능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첫째, 위험한 위치에 멈춰선 차량을 즉시 이동시키는 것. 둘째, 응급 차량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 셋째, 신경망이 처리하지 못하는 미개통 공사 구간 같은 예외 상황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 이 3가지가 전부예요. 승객을 A에서 B로 데려가는 운전이 아닙니다. 차를 위험지대에서 안전지대로 딱 그만큼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완벽해도 현실 운영은 다릅니다. 이 지점이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완벽한 신경망만으로 자율주행 플릿을 운영할 수 없어요. 도시 도로의 현실은 항상 예외 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맵에 없는 임시공사, 갑자기 바뀐 신호 체계, 누군가 엉뚱하게 세운 차량, 폭우로 지워진 차선. 이런 걸 100% 대비한 알고리즘은 아직 세상에 없어요. 실제 운영에서는 이런 예외 상황을 위한 현실적인 비상계획이 반드시 필요해요. 테슬라는 그걸 초저속 원격 제어로 해결한 거고, 이건 FSD의 실패가 아니라 플릿 운영 전체를 설계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테슬라 로보택시에 원격 조종 기능이 있다는 게 밝혀졌을 때 일부에서는 결국 자율주행 아니잖아 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 결론이 나와요. 이 기능 덕분에 로보택시 플릿 전체가 더 안전하게,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거든요. 오스틴과 팔로알토의 전문 오퍼레이터들, 시속 20마일의 엄격한 속도 제한, 최후 수단으로만 쓰이는 운용 원칙,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응급 차량 진로 차단이나 교차로, 마비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는 구조입니다. 자율주행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이러브9에서 계속 같이 지켜봐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